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16만 원이 오게 되면 매수를 보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계속 물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16만 원 왔을 때 매수를 잡으시고 목표가를 위에 있는 저항선 21만 8천 원을 설정을 하시고 위에 저항선 오게 된다면 한번 매도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16만 원에 매수 보고 위에 올라오게 된다면 21만 8천 원에 한번 매도 전술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한가 친 건 맞긴 맞는 거죠? 네. 저 이날 이게 장전에 상한가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5주, 6주밖에 안 돼요. 그 좀 약간 왜곡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딱 찍고 나서 상한가를 찍고 나서 그러니까 몇 주 한 100주도 거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진 거예요. 자, 주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네. 점검할 종목들 한번 먼저 종목들부터 쭉 설명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이렇습니다. 다 네, 맞습니다. 대형주들이고요. 최근에 되게 핫했던 뭐 한화솔루션, 한국전력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녹화하고 있는 오늘도 되게 좀 핫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센 종목들을 계속 들고 갈 만한 상황이냐, 앞서 우리가 시장 얘기하면서 지수 얘기하면서 했던 그 말씀들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이 종목들의 대응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때 뭐 말은 어닝 서프라이즈긴 한데 NPC 그 보조금 받은 거 빼면 적자죠. 하여간 그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요. SK하이닉스는 요즘에 다시 좀 뜨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을 내서 1분기에 영업이익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이요. 깜짝 놀라셨죠?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좀 한번 실제로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들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부터 보죠. 굉장히 핫합니다. 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큰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 위에 있는 저항선도 큰 저항선이라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서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 과거 추세선에서 가져왔는데 2016년도서부터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추세 저항선 라인을 지금 찍으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결된 그 추세 라인에서 지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과거에서부터 보면 이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한 번씩 크게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입니다. 그 라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37,300원입니다. 지금인데요, 그럼? 네, 거진 다 왔어요. 네, 37,300원 라인이 저항대인데 요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되 밑에 한 25,000원대에서부터 잡으셨던 분들 역헤드인 숄더로 지금 뚫고 올라온 그림이기 때문에 네. 바로 밑에 있는 지지선이 33,500원이에요. 그래서 33,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 33,500원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무조건 입절 스탑을 한번 청산을 한번 하시고 다시 재매수 전술로 다가가셔도 좋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37,300원 라인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싶으면 여러분들 더 계속 홀딩 전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모양이 딱 지금 W자 찍고 좀 올라가는 우측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인데, 그죠? 네. 저항선 좀 다 뚫고 좀 올라가서 지금 이제 큰 저항선 좀 맞아간 상황이고 여기서 돌파할지 지금 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좋은 얘기들만 나옵니다. 뭐 유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좀 전에 하나 확인한 바로는 어딥니까? 이게 외국계인데 UBS에서 또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도 4만 원으로 올리고 바이로 등급도 부여를 하고 뭐 UBS가 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다 좋아요. 뭐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죠. 그 다음에 전력 수요 증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가스 터빈 수요 증가, 뭐 다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피차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사실 그건 모르죠. 근데 지금 주태영 전문가 말씀대로 큰 저항선 37,300원에 좀 가까이 왔고 오늘 지금 20일 기준입니다. 오늘 지금 37,000원 지금 이게 고점이 37,000원까지 왔거든요. 오늘 잘하면 37,500원, 37,300원 돌파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돌파해서 이게 안착이 되면 계속 간다. 네. 그럼 보유고 이게 만약에 돌파를 해서 내일장에 만약에 일봉이 생기는데 그 위에서 봉이 생겨서 그렇죠. 지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도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럼 거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안 가지신 분들은 그때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오늘 저항선 부딪히고 내일 시작점이 이제 그 저항선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힘에 붙일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려온다는 단기 거니까. 고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되게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 전문가님, 37,300원 돌파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상위에 이제 그 목표가 얼마나 잡으면 됩니까?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이거 일봉을 2,500개로 늘려서 보는데 이 라인을 저는 돌파를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렇다 할 저항선이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뻥 상황이거든요.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7,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고 이제 이 37,3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를 잡으시되 이 37,300원 다시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일단은 컷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다시 32,9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3,500원을 33,000 지금 37,300원을 못 뚫으면 33,50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걸 저항 삼고 내려가면 32,9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32,900원. 이걸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하는 그림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7,300원 요거를 뚫으면 사실은 그 위에 목표가가 꽤 올라가는 거죠, 지금. 네. 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매수를 잡는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많이 달려와서요. 좀 네. 숨이 좀 가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큰 저항선까지 뚫고 오픈된 데까지 쭉 간다. 그럴 만한 좀 모멘텀이 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지금 딱히 없는 게요. 체코 두코바니는 이미 사실상 뭐 사인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다 노출된 거고 태물린이라든가 다른 데 두코바니에 2개 뭐 더 있다 그래서 최대 체코에서만 4개를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가봐야 되는 거고요. 뭐 프랑스가 지난번에도 뭐 계속 소송 걸고 좀 버티고 있는데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또 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랑 이 계약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물량을 따내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주 기기들 납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모멘텀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37,300원을 네. 시원하게 뚫고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37,300원을 못 뚫으면 33,500원까지 한숨 쉬어갈 수 있다. 네. 근데 33,500원을 만약 그러니까 지지를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현재 좀 말씀하신 32,900원. 네네. 거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차라리 네. 거기서 매수하는 게 낫고요. 네. 지금 현재 37,200원까지 지금 저희 그 방송하는 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37,300원을 과연 뚫을 것인가 아니면 맞고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올 것인가. 근데 돌파를 하더라도 결국은 꼬리 달면 네. 어차피 종가상으로 그건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내일 시초가가 이제 37,300원 이상에서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하시는 걸 감안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되게 아주 미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하는 중에서도 좀 이따가라도 좀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보죠. 완전 거꾸로예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주들은 뭐 악재 연속입니다. AMPC 이 부분도 그나마 좀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공화당이 계속 하여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돼서 폐기 쪽으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뭐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더 악재가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좋을 건 또 없죠. 1분기 실적도 뭐 사실은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았고 뭐 국내에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 애들이 워낙 또 설쳐대니까 참 여러 가지 우리 2차전지업계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주들까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이 대장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보죠. 저희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지선을 현재 오늘장 저점으로 찍은 상황이에요. 이제 과거 라인을 보면 이제 현재 어느 지점을 찍고 있는지 보이는데 과거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 오늘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7만 8천 원 그 라인 지지선을 지금 찍은 상황이고 지금 28만 1천 원까지 지금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뚫어야 되는 저항선이 어딘지를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라인들 지금 제가 화살표를 그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라인들 지금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자 그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은 상황이고요. 자, 오늘자 고점 같은 경우에도 그 라인들 지지선을 저항선 삼고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도 마찬가지 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지지선이었지만 깨고 내려가면서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저항선이 29만 6천 원이에요. 네. 29만 6천 원 라인을 다시 올라타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늘자의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한번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내일자 수요일날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물론 단기 저항선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은 큰 저항선은 40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40만 4천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차전지는 참 지금 29만 6천 원. 29만 6천 원을 무조건 뚫어야 돼요. 네, 이게 네. 뚫어야 되고 그게 뚫으면 40만 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그 29만 6천 원 이거를 오늘 지금 28만 원이니까 사실은 한 5천 원 정도 갭이긴 한데 이 15,000원 갭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멀고.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지지선을 깨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 오늘자에도 저항선을 삼고 있어요. 지지선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 있는 저항선 29만 6천 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 봤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솔루션 좀 보죠. 한화솔루션은 굉장히 강했어요. 최근에. 네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NPC 관련돼서 이 보조금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혜택들을 다 폐지하는 쪽으로 자꾸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6%가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 2만 원대에서요. 거의 2배가 오르긴 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그죠? 네네. 그렇긴 한데 그러게요. 4월 중순부터 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5월 오늘이 20일이니까 5월 말까지 해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 한 7, 80%가 대대적으로 올랐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아주 익숙한 그런 차트고요. 하나솔루션을 제가 예전에 한 매수를 드린 게 이 밑에 있는 지지선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수익을 아주 크게 한번 드렸거든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제 목표치 가면서 76.47% 수익을 이제 확정시켜 놓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갔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자에 지지 삼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뚫고 올라가고 나서 밑에 다시 조정이 왔을 때 그 라인들을 지지 삼고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자 같은 경우에 지금 6.27%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자 최저점 라인은 과거 저항선이었고 오늘 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선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과거에 이 저항선 라인을 지금 뚫고 나서 지지 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 따라 들어가셔서 매수를 잡고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차라리 조정 시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한번 조정이 왔을 때 한번 매수를 잡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지선이 지금 얼마예요? 네, 그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 보면 우상향 지지선이라서 26,500원 정도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그 수치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 26,500원 라인 나중에 왔을 때 한번 매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따라드리기엔 무리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좀 많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죠.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쉴 때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36,000원이니까 한 10,000원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대략 한 30% 정도 좀 쉬어갈 때 들어가셨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은 모멘텀은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뭐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지급이 중단되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받을 거를 이를테면 향후 10년간 받을 금액이 뭐 대략 한 6, 7조 정도 되는데 그게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솔루션이 그만큼 예상 못했던 이제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 게요. 이 TPO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유료 구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그 업체한테 이 태양광 이걸 사용하는 거에 따른 구독료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태양광 설치하느라고 어디 알아보고 설치 뭐 회사 알아보고 그래서 설치하고 뭐 등등등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태양광 편하게 쓰면 되는 거고요. 매달 몇십 달러, 몇백 달러씩 주면 돼요. 근데 대신 내가 전기료를 들어가는 게 평소에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상계가 되니까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델이 미국의 썬런이라는 그 회사가 좀 1등인데 이 회사는 제조를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제조도 하죠. 하나큐셀이라고 자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일관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거간 노릇만 해서 시장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와 지금 당장은 경쟁이 안 될 수 있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아무래도 이 가격 경쟁력이 있죠. 미국 소비자들이 10불이나 20불 덜 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 쓰죠. 매달 나가는 구독료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태양광 업체들 이제 다 지금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직접 수입은 수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동남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4개국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태양광 모듈 수출하는 것도 다 지금 우회로 차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없습니다. 태양광은 우리 회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OCI 홀딩스, 그다음에 현대 요즘에 제일 셌던 게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죠. 얘네들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업체들이 이 중국 업체들의 빈 공간을 딱 메꾸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하나솔루션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그런 펀더멘탈 훼손의 재료가 아니라 노이즈 정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태영 전무가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6, 7천 원 정도 지금보다 한 20%, 한 20% 조금 더 되겠네요. 그 정도 조정을 받으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참 제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이었고 미국에 상장해 있었으면 벌써 지금 20만 원대가 아니라 75만 원 이상 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20만 원 넘었네요, 다시. 자, SK하이닉스가 며칠 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이게 장전 마켓에서 5월 12일 날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은 몇 주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날 상한가에 매수를 잡았던 분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언두색 라인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있는 상한가가 또 공교롭게 저항선이었고요. 그러게요. 자, 밑으로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느냐?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라인 밑에 있는 지지선이 16만 원입니다. 이 16만 원까지 찍고 나서야 이렇게 W자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16만 원이 오게 되면 매수를 보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계속 물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16만 원 왔을 때 매수를 잡으시고 목표가를 위에 있는 저항선 21만 8천 원을 설정을 하시고 위에 저항선 오게 된다면 한번 매도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16만 원에 매수 보고 위에 올라오게 된다면 21만 8천 원에 한번 매도 전술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한가 친 건 맞긴 맞는 거죠? 네. 저 이날 이게 장전에 상한가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5주, 6주밖에 안 돼요. 그 좀 약간 왜곡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딱 찍고 나서 상한가를 찍고 나서 그러니까 몇 주 한 100주도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 이제 위에 상한가 갔을 때 한번 매수를 잡으셨던 분은 아주 그냥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주태영 전문가는 항상 SK하이닉스는 고점이 저항선 21만 4천 원, 21만 5천 원 요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팔고, 그다음에 1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사고. 이거 박스권 전략이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이 투자 공식 하면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참 편하죠. 주식 투자하기. SK하이닉스 떨어지나 올라가나만 보고 있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16만 원 근처까지 왔을 때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면 되고,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왔나 보고 21만 원쯤 이제 근처까지 오면 그때 팔고.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월급쟁이들도 사실은 직장 생활 뭐 충실히 하면서 참 투자할 만한 건데, 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 종목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저점 찍었어요. 4월 초거든요. 그때 2만 1,000원대, 2만 원대 초반 거기서 바닥으로 해서 지금 2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40% 가까이 오른 거죠. 주가가 엄청나게 좀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그리고 되게 호재가 많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이 전체 3조 7천 원 삼천 기록을 했고요. 악재도 겁나게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이 전력 어떤 그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뭐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해서 어쨌든 한국전력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전력 그래서 좀 한번 지금 들어갈 건지 아니면 언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내려왔을 때 딱 들어가면 좋을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지금 다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밑에 있는 지선들 라인에서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매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라인에서도 한번 수익을 한번 보셨고요. 이 라인들을 보면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씩 매수를 한번 드렸었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위로 슈팅이 나온 그런 그림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따라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이 31,000원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위에 있는 라인에서 지금 따라들어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24,000원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한번 보셔서 다시 반등 수치를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좀 따라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수치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31,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해도 밑에 단기 지지선이
28,000원인데 28,000원에 매수를 잡았는데 밑에 있는 지선 24,000원을 보러 가게 되면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조정이 한번 나올 때 그 라인 24,000원에서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24,000원은 과거의 고점 라인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저항선이었지만 그 라인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내려오게 된다면 지수 조정 시에 같이 24,000원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이 그렇죠. 24,000원이에요. 그 라인대로 오게 되면 한번 매수를 보시고 지금 상황은 좀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라인인데 왜 3만 이 종목만 계속 보고 있으면 5분봉, 10분봉을 보게 되면 계속 매수 버튼이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른 관심 종목 넣어 놓으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 대응하시다가 자리가 오면 그때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4,000원 정도 잡는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여요? 31,000원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24,000원에 매수를 잡으면 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보여요. 그 라인이 지금 28,000원 라인인데 네네. 이 라인들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면서 뚫고 나면 지지선 삼고 내려왔을 때는 저항선 삼던 그 라인들인데 그 라인을 그대로 연결하면 지금 28,000원이에요. 그래서 24,000원에 매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나중에 반등 시에 28,000원 라인하고 연결된 이 추세선 한 28,5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라인까지 목표치를 한번 두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요즘에 좀 핫한 5개 종목 좀 살펴봤고요. 중요한 거는 당장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대신 이들 종목들은 펀더멘탈이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중에 조정받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들어가시면 적어도 뭐 20-30% 많게는 5-60% 이상의 수익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두 달 걸리더라도 확보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주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